여기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여관 운영을 하는 큰손, 코드명 회령의 서태후. 국가 소속 여관을 운영하던 중년의 여인은 어떻게 돈과 권력을 얻어 서태후라 불리게 됐을까? 그 정체를 파헤쳐봅니다. 타이틀부터 굉장히 거창한데 예. 회령의 서태후. 예. 이거 회령이 뭐죠? 우선? 회령이 그 함경북도에 있는 네. 국경 도시입니다. 아, 그럼 네. 회령의 서태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서태후란 말을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북한 문서에서 음. 회령의 서태후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여성의 이름은 정필순이라고 돼 있고요. 아, 필순이에요, 본명은? 여관 사장입니다. 근데 이 여관에서는 음. 필순의 지시 한마디가 그대로 국가 공문서였고 그의 말 한마디에 종업원들이 간부 임명, 해임 통지서였다. 기업소에서는 물론 회령시 안에서도 서태후 행세를 하였다. 서태후가 한 일이 예,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 드러나게 된 건가요? 등잔 아. 밑이 어두운 법이죠. 네네. 누군가가 가까운 말하자면 측근이 뒤통수를 딱 쳐서 결국 잡힌 거죠. 네. 그래서 이 서류에는 그 장금실이라는 여자 회계원, 이 장금실이가 제보를 했다고 나옵니다. 함경북도 인민보안국 일꾼들이 회령 땡땡 여관에서 나타나고 있는 엄중한 범죄 행위에 대해 알게 된 것은 2006년 땡땡국에 대한 검열을 진행하고 있을 때였다. 자기네 여관에서는 법도 안중에 없이 기업 관리를 하고 있는 데다가 저러다가 무슨 벼락을 맞을지 모르겠다. 나도 이젠 연로보장 나이가 다 됐는데 은퇴해서 들어가도 발편잠을 잘 것 같지 못했다 하는 말을 들었다는 자료를 입수해서 수사에 착수했다.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부 고발자로 그렇죠. 인해서 드러나게 된 거네요. 그렇죠. 내부 고발자 무섭죠. 못 이깁니다. 예. 그러니까요. 예. 원래 다 아는 사람이 사기치는 거잖아요. 결국 회견이니까 비밀장부 딱 제보할 거 아니겠습니까? 비밀장부요? 그럼 이 비밀장부를 어디서 찾은 거예요? 도로 유인해서 얽내놓고 불의의 여관을 습격했다. 그래서 필순이가 전용 침실로 이용하던 308호에서 드디어 비밀장부를 찾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보면 제가 조금 추가 설명드리면 네. 회령은 국경도시고 네. 도로 유인했다지 않습니까? 도. 이거는 도 소재지 청진으로 불러냈다는 얘기입니다. 아, 멀리. 회령에서 청진까지 차로 가도 아마 3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리고 옥류까지 했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억류. 아침에 불러다가 저녁에 보냈는데 곳에 회령에서 하루 동안 여관을 다 뒤졌구나. 뒤졌다. 아. 이런 얘기죠. 이 필순 씨가 예. 자기의 죄를 바로 인정했나요? 이렇게 장부도 나왔는데? 아니 뭐 세상에 자기 죄를 순순히 인정할 사람이 없겠죠. 아, 그래서 그래요? 서태후 정도면 얼마나 간이 또 배포가 있겠습니까? 그쵸. 니네 증거 내놔라 막 이렇게 소리도 쳤을 거예요. 그런데 비밀 장부 찾았는데 문제는 여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뭐요? 뭐냐? 2005년 1월부터 단 4개월의 내용만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잡아 넣으려고 하니까 증거가 많아야 되는데 너무 작았군. 4개월치밖에 없으니까 이 보안원도 이게 지금 난감하죠. 그래서 다 수사를 해서 측근들 갖다 또 족치니까 네. 여기 한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한정희라는 측근을 두들겨 패니까 어머. 우리 지배인이 꽃보자기에 싼 그런 책들을 어디다 숨기는 거 맞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꽃보자기에 쌌으니까 분명 무슨 비밀장부를 여기다가 딱 이렇게 포장한 것 중요한 같은데 거. 예, 그거 어디다 숨겼는지 죽어도 안 부는 거죠. 정필순이가. 보통 그런 거는 숨겨놨죠. 이렇게 안 보이게 해야 되는데 굉장히 튀게 숨겨놨네요. 그렇죠. 잘 숨겨놨는데 어떤 장부를 또 꺼내다가 꽃보자기 들고 가면 밑에 사람들이 우연히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런 보자기가 있다 이런 말만 들었던 거죠. 근데 장필순 아무리 이렇게 고문해도 안 불죠. 그거 꺼내놓는 순간 자기가 죽지 않습니까? 총살이에요, 이것도. 뭐 바로. 그거는 뭐 그 총살 정도는 아닌데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좀 관대해가지고 잘하면 3년? 좀 심하게 받으면 8년 정도. 그러면 뭐 안 불겠네요. 그래서 수사하는 사람들이
머리를 썼습니다. 네가 안 불면 네 아들을 잡아채겠다. 그거는 그 견디기 힘든데. 견디기 힘들죠. 네. 그래서 그 아들을 뭘로 잡아채겠다고 했냐면 네. 보안원들이 책상 위에 필순이 아들이 사용하던 마약 흡입 기구인 가느다란 비닐판과 라이터 한 개를 꺼내놓으면서 네. 이제는 당신과 장부 씨름은 그만두겠다. 음. 빙두 문제를 놓고 말해보자. 빙두라는 게 필로폰 말하는 겁니다. 아, 북한에서도 이렇게 마약을 하나요? 대단하네. 마약은 돈 좀 있으면 다 합니다. 간부들도 똑같군요. 다 하고요. 네네. 그래서 이 기구 보면 생각되는 바가 없냐? 아들 죽이겠느냐? 장부 내놓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죠. 이에 굴복한 필순련도 꽃보자기에 싼 장부에 대해 터놓았으며 돈사 할머니에게 감춰놓은 사실을 터놓았다. 이렇게 됐습니다. 돈사 할머니는 뭐예요? 돈사가 이 돼지 기르는 할머니한테 감춰놨다. 감춰놨죠. 이거는 뭐 사실 이런 수법을 쓰면 잘 안 되겠지만은 불복 아닌가 모르겠는데 네. 북한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엄마가 입당하고 있으면 아들 죽인다 그러면 엄마가 다 불게 돼 있으니까. 그거는 근데 예. 만국 어느 나라나 그렇게 하면은 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모성애를 자극해서 예. 이 필순이가 예. 자백을 했네요. 제가 봤을 때 이 필순이라는 여자분이 예. 보통 내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이 도대체 돈을 얼마를 빼돌린 거예요? 308호실과 그녀의 집에서는 380g의 메탐베타민, 이건 필로폰 말하는 겁니다. 우와. 380g이면 진짜 많은 양이죠. 그리고 한 해 동안 음. 여관에서 벌어들인 수익금 중에 8.3%만 국가에 내고 91.7%를 자기가 챙겼는데 아. 쉽게 말하면 뒤로 뽑아서 썼죠. 쓰고 나머지가 수색할 때 발견된 것이 북한 돈 6,057만 원, 중국 돈 54,500위안, 달러 3,150달러. 총 합하면 네. 당시 시세로 보면 약 2만 불 정도를 수색할 때 발견됐는데 근데 뭐 간부들한테 뇌물 준 거 다 감안해야죠.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 필순이라는 여자 지배인이 아주 경영을 잘했던 걸로 보입니다. 경영이요? 적어도 한 5만 불 이상 정도는 1년에 벌어들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여관이 제가 아는 여관이요? 그 사람들 투숙하는 호텔? 예. 아, 그렇게 뭐 북한에는 장사가 호텔이 잘 돼? 없으니까 호텔이나 비슷하죠. 아, 장사가 잘 그럼 되는 장사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래서 2만 달러를 2만 달러. 근데 나온 거예요. 2만 달러가 당시 제가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20억 정도 지금이라면 체감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거는 서울에 해당되는 얘기고 회령은 시골 아닙니까? 2만 달러면 집을 한 100채라도 살 수가 없죠. 100채요? 100채. 네, 그렇게 어마어마. 엄청 큰 돈이네요. 지역에서는 엄청나게 큰 돈이죠. 이 사람이 돈 빼돌린 거 말고도 또 다른 죄가 있나요? 귀족적이고 부화방탕한 생활. 회령의 서태후에게 부여된 또 다른 죄명이었습니다. 게다가 본인은 물론 아들과 딸의 도를 넘은 갑질도 죄명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입맛을 씁쓸케 하는 그녀의 가장 큰 죄는 따로 있습니다. 부화방탕한 생활. 부화방탕이란 말 처음 듣는데 이거 무슨 말이에요? 예, 이게 북한에서 아주 많이 쓰는 말입니다. 아, 그래요? 예, 부화라는 것은 부화. 바람 피웠다는 거죠. 불륜했다는 것을 부화라고 하고, 방탕이라는 것은 남녀 관계가 상당히 복잡하다 뭐 이런 건데 네. 북한에서는 우리하고 달리 네. 이 남녀 간의 불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봅니다. 사실은 한국보다 더 많은데 바람 피면 사람 네, 취급을 우리는 안 뭐 하는 남자가 거야? 바람 한번 피웠다 그러면 그래도 그 사람 취급은 안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은 이거를 바람 피우는 놈은 아주 나쁜 놈이라고 봐가지고 그래서 한국인 탈북자들한테 죄명을 막 지어내서 붙여놓을 때 네. 바람 피우고 부하방탕한 놈이라는 이런 말을 붙이기를 좋아해요. 여기서 묘사하는 것도 네. 이 북한의 분노가 느껴집니다. 50살이 지난 그의 전용 침실은 그때까지 생활이 건전하지 못한 일부 일꾼들의 고요한 안방, 피로를 푸는 마담방으로 불려오고 있다. 별의별 추잡한 행위로 수많은 일꾼들을 지 맘대로 주물러 놓아 그들을 자기 나긋나긋한 팔다리로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긋나긋한 팔다리. 표현이- 재밌네요. 표현이 주물러 놓아서. 아. 근데 특히나 이게 보면 50살이 지났다는 걸 또 강조를 해요. 굳이. 왜 그러는 거야? 할머니? 할머니 뻘인데
이렇게 부하방통했으니까 너는 더 더 나쁜- 나쁜 년 아. 이렇게 비판하느라고 30살이 그랬다 그러면 또 젊은이가 그럴 수 있다. 근데 50살 먹고도 이랬어 이렇게 분노를 이때가 일으키면서. 되면 더 약간 호르몬 쪽으로 이렇게 성욕이 엄청 폭발하거든요. 그렇기 저는 때문에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그 죄명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잘 묘사되어 있는데 그러네요. 근데 밑에 사람한테 또 가혹하게 대했나 봅니다. 왜요? 그 이게 제목이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네, 보면 너는 아침밥을 해오려고 한 접대원에게 국이 좀 식었다고 인간성이 없는 년이라고 얼굴에 국사발을 통째로 뒤집어 씌우고 그 자리에서 해임시켰는가 하면 네. 대답을 공손히 하지 않아 자기 기분을 잡쳐놓았다고 해서 네. 배치된 지 한 주일이 된 격리 일꾼을 내쫓았다. 아, 예. 누구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떠오르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누구예요? 죽어! 이거 아세요 혹시? 아, 예, 예. Say I'm sorry! 예. 이 아줌마가 갑자기 예, 떠오르면서 맞습니다. 이거 완전 갑질했네요 이분이. 갑질의 대표적이죠. 요즘에 지금도 제가 갑질 당하고 있는데 누구한테요? 마일리지 제가 아. 몇만 마일이 네. 뭐 지난 연말까지 안 쓰면 사라진다 해가지고 빨리 완전히 어디 갔다 오세요. 북한에라도 잠깐 갔다 시간이 오세요. 지금 없는데 시간이 없어요. 갑질당하는 느낌을 네. 또 받았습니다만은 아, 네네. 아무튼 이처럼 회령시에서 황후처럼 행시하면서 아나무인격으로 날뛰던 연예 범죄행위를 밝혀내고 인민의 준엄한 심판대에 올려 세웠다. 아, 이게 뭐 인민의 준엄한 심판대가 뭔지 아십니까? 총살. 아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네. 그 북한도 여기 표현이 조금 재미있는데 네. 인민의 심판대 그럼 공개 재판을 한다는 겁니다. 아. 이런 사람들 다 갖다 놓고 모여놓고. 2년의 범죄는 돈을 떼먹고 무화방탕하고 어찌고 하면서 스피커 막 불어가지고 결국 마지막에 그래서 10년형에 처한다 혹은 총살한다 이렇게 선고를 하는 겁니다. 하는구나. 예. 어쨌든 사건 파일을 보니까 네. 뭐 횡령은 완전 그냥 명목이었을 뿐이고 아랫사람들 하대하고 자식도 잘못 키웠고 아나무인해서 이제 더 크게 뭔가 더 화가 난 느낌인데 맞나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북한 간부치고 안 그런 사람 못 있겠습니까? 다 걸면 걸리고 이보다 더 심각한 사람 많습니다. 아, 네네. 그래서 회령의 서태후가 저지른 결정적인 죄가 뭐냐? 네, 물론 서류는 안 나와 있지만은 네, 실질적인 죄는 여기 제가 대목 하나 읽어드리면 거기 있는데 네. 2004년 12월까지도 땡땡 총국에 소속돼 있는데 아마 유민봉사 총국이었을 겁니다. 이때는 수익국 60%를 위에다 바쳤답니다. 네. 근데 이후부터는 도인민위의 산하에 도인민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 산하에 넘어갔으나 수익금은 조금만 바치고 모두 자체 소비했다. 그래서 이것을 무기로 기업소에서는 물론 회령시 안에서도 서태후 행세를 하였다 이렇게 됐는데 이 회령의 서태후의 결정적인 잘못은 그러니까 청진에서 보안원들이 와서 경찰이 와서 자기를 털어갈 거라는 건 생각 못하고 회령만 딱 쥐고 살만하죠. 네네네. 위에 졌더라면 내려와서 수사했겠습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회령 사람들은 안 왔잖아요. 회령 그 보안원들은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서태후가 밑에 자살한 송사리 간부들만 먹이고 이 큰 고기들 저 위에 있는 간부들한테는 입을 씻었나 봅니다. 돈 잘 해먹는데 괘씸죄였던 거예요, 그렇지. 결국에는? 돈 잘 해먹는데 우리는 안 주고 밑에 부하놈들만 챙겨줘 두고 보자 가서 친 거죠. 뇌물의 천국이네요. 위에서 전화 한 통해서 야 내버려둬 아, 이러면 무사하거든요. 회령의 서태후는 간부들을 구워 삶는 방법을 몰랐던 거죠. 저라면 김정은한테 편지를 써서 예. 거기 안에다가 예. 돈을 달러랑 예. 이제 편지를 쓰는 거지. 가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친애하는 뭐 위원장 위원장님, 동지, 아니 오빠 이렇게 부르면 안 되나? 오빠라고 불렀다가는 큰일 지금- 납니까? 예. 오빠잖아요. 나이 차이, 오빠가 아닌가? 아, 몇 년생이죠, 김정은이? 84년도. 아, 동생이야! 오빠가 정은 아니- 그럼 동생 이렇게 네. 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그럼 김정은을 딱 잡아야죠. 김정은 그래서 잡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 그게 한 방이진 않아요. 한 방인데 네. 김정은 잡으려면 뭐 돈 적게 줘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많이.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김정은한테 적어도 편지 정도 쓰려면 네네네. 최소한 수십만 달러는 써야 되는데 편지 동봉 이게 편지 봉투 안에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부피가 있으니까. 네네. 근데 당일꾼한테 편지하고 달러를 내놓습니다. 네. 그래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김정은 장군님께서
원산 갈마공사 요즘 하지 않습니까? 이 공사 때문에 정말 고생하시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심려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대박. 진짜 이 있긴 돈을 있구나. 준비했습니다. 아 많아요. 그래서 한 100만 달러 정도 되면 평양 시민권도 없고요. 그러면 다이렉트네. 김정은이가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답장이 오잖아요. 네. 이거 부적인 거예요. 그래서 도에서 체포하라면 나 우리 정은이 오빠한테 이런 거 받은 사람이다 하고 딱 내밀면 못 다쳐요. 모든 게 다 대신 패스구나. 돈이 프리패스. 많아야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개심죄로 예. 개심죄였다라는 너무 거. 낮은 간부들 그러니까 만 챙기고. 예, 지역 단위 위의 간부들만 챙기고 위의 간부들을 챙기는데 소홀했던 죄. 딱 보면 그 죄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나머지 죄는 다 만들어 붙이고 아마 도 보안부장 갖다 놓고 털면 네. 이보다 더 심각한 죄가 많이 나오고 그렇겠네요. 그럴 겁니다. 예, 그래서 이 혈령의 서태후가 이민의 준엄한 심판대에 선 것은 괘씸죄다. 개심죄다.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사회는 그만큼 이렇게 뇌물 없으면 굴러갈 수가 없는 사회라는 것을 정말. 오늘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확실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